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경호처장 지금 미들맨이고요. 대통령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한다 그러네요. 정보기관 간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돼. 체포영장 아닌 대통령 신분에 맞는 걸맞는 그런 수사를 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완전 무슨 자범 다루듯 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에게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체포영장이 말이 됩니까? 설사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해야죠. 불구속 기소. 체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 탄핵소추할 때도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이렇게 걸쳐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요. 그냥 와 하고 선동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야. 모든 언론이 한쪽을 가리키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거짓도 진짜가 되고요. 그러니까 선동이 너무도 잘 먹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선동을 잘 하고 잘 먹히는 나라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는 이 민주주의보다는 그래도 좋은 게 없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 이제 싫으나 좋으나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한국식 민주주의는 언제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분이 경호처장이 오늘 가서 혹여라도 체포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체포영장도 없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현행범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을 어떻게 그 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 있고 자신의 그냥 직분 자체가 대통령을 이제 사수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애국 보수 자유우파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왜 그 카드를 던지지 않지라고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부정선거 이슈인데요. 지금 이쯤 되면 대통령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죠. 그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강태공처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꾹 참고 여기서 기다린다 했을 때는요. 결국 미국과의 공조, 트럼프와 공조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기다림일 것이다. 전략적 기다림, 전략적 인내 이런 게 되겠죠. 자,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완벽한 희망 회로가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그 누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희망 회로는 돌릴 수가 있겠지. 우파 유튜버들 거기 관련된 많은 영상을 내보냈지만 전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단언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봐요. 자신들의 이제 뇌피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이르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희망 회로와 반대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확정적인 어떤 그런 포렌식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12.3 계엄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직 이제 거기서 어떠한 메시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말만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황교안 대표라든가 공병호 씨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제기했던 내용 이상으로 새로 이제 불거 적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런 변수에 관계없이 부정선거 변수에 관계없이 이겨야 됩니다. 부정선거 변수에 관계없이.
제가 먼저 말한 그 희망회로 트럼프와 공조해서 아주 뭐 완전히 그냥 대반격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거는 가장 뭐 좋은 시나리오죠. 정말 통쾌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있으면 좋지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이 살아나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각제 세력 이런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스치고 있지 일부.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내각제 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내각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반은 되고 그래서 쪽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각제가. 내각제는 소수입니다. 어쨌거나. 준동은 하지만 그들이 상황을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친중이라고 전부 내각제가 아니에요. 친중은 내각제, 뭐 대통령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중 그 자체죠. 뭐 어쨌거나. 자, 이런 속에서 왜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지 못하는가?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요. 유튜브 내부에서도 뉴스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우파 유튜브도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뉴스에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그게 뉴스에. 지난번에 황교안을 중심으로 그 토론회를 했잖아요.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죠. 거기서도 사실 그닥 이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류 언론이 그걸 보도도 안 했고 거기 이제 거기서 참여했다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늘상 이제 그 만나던 사람들이 또 만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근데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폭발력이 없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90명 그 해커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이어 가지고 정말 어떤 정보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짠 하고 나타나기 전에는 이 부정선거 이슈가 세상을 뒤집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멀다. 최근에 나와 있는 영상 하나 있었죠. 그 투표만 보관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가지고 봉이지 뜯고 막 다발로 된 막 이렇게 투표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 영상 여러분도 다 보셨죠? 이거는 빼박 그냥 부정선거 현장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걸 또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제가 저거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사람이 벌써 7명 정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거든. 거기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투표함을 열고 봉인지를 떴고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은 그 선관위 직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은 참관인이라고 하네요. 참관인. 그럼 뭐냐는 겁니다. 그럼 참관인들도 거기에 지금 부정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인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격적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빳빳한 용지가 들어가잖아요. 투표지가. 그래서 부정선거로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관인이 맞다라면은 그리고 거기 뭐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그냥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라든가 조심하는 눈치도 없어. 그냥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봉인지는 원래 그렇게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관내 투표지가 오잖아요. 도착하잖아요. 자기 선거구에. 그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따로따로 온다고요, 전부. 나중에 그걸 이제 다 모으겠죠. 모은 뒤에 그거를 이렇게 뭐 돈도 이렇게 은행에 가면 과거에 이제 숫자가 뭐 100만 원 단위, 뭐 10만 원 단위 이렇게 묶어서 띠지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띠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고 다시 이제 봉인지로 덮었다. 근데 그 자체가 불합리한 이야기죠. 원래 그런 게 오더라도 별도의 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관내 투표함만 따로 만들어 놓고 오는 쪽쪽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띠지로 두르면 안 되고. 근데 띠지로 둘러놓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 빳빳하잖아요. 아니, 투표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빳빳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봉투에 오기 때문에 봉투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게 상당히
펴졌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 하나를 이거 완전하게 만들어내자면 넘어야 될 장벽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보고도 왜 더 카르텔 그거 보고도 멀뚱멀뚱 있느냐. 보고 나서 이건 100% 부정선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고도 처음에는 그런가 했다가도 돌아서면 반응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요, 부정선거는 정말로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저도 다 봤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그걸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류 언론들이 끝까지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왜곡하고 보도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를 정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임팩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희망회로 그런 것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당면한 과정은 대통령 쪽에서 그걸 못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결정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도리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살리는데 모든 것을 전력을 총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우선이고요. 대통령 살려놓고 나서 부정선거 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딱 살아나는 순간 직무 복귀하는 순간 긴급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대규모 부정선거 조사단, 수사단을 발족시켜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부정선거 관련한 이런 이슈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와 하고 그냥 크게 빅 이슈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조용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우파 유튜버입니다. 부정선거 다루는 데가 없다니까. 뉴스 나올 때만 잠깐 한다니까. 뉴스 나올 때만. 뉴스가 없으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가 안 되는 거야. 주요 언론도 말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우파 유튜브도. 그럼 뭐 부정선거 어떻게 지금 이슈화합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몇 명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봐도 부정선거에서 이야기가 가끔씩은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구합시다 이 이야기가 주거든 전부. 그리고 종북 주사파 이야기하고 뭐 이재명 이야기하고 뭐 종종 세력들 뭐 종북 세력들 이야기하고 이런 게 주라가 뭐 부정선거가 그게 지금 상당한 비중으로 거기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가야 할 길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을 살린 뒤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분은 지금 만들어냈어요.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공감을 얻었고요. 대통령이 계엄을 일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직무에 복귀만 하면은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 부정선거 수사하고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재선거, 총선거를 다시 치르는 조기 총선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치만 말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 끝장났다, 뭐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게 딱 뭐 더 더하지도 더 빼지도 않았습니다. 딱 고기예요. 그래서 다소간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일단 대통령부터 살려놓고 보자.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 한 방에 갈아엎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살리고 그 후에 대통령의 이제 직권으로서 이제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직무에 복귀만 한다면은.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